정유라와 최순실과 박근혜와의 모종의 관계에 의해서 뭔가 목적을 갖고 뭔가 계략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정유라의 널출 발언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반적인 평은 김민석, 김용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냥 덜출 행동이다. 상식적이진 않지만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된다. 그래서 그 김현 대변인이 그런 얘기 하셨죠. 내리사랑이다. 네. 내 새끼 키우려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게 폴리바게닝 해서 지금 정유라를 구속 신청을 안 한 상태로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유라 문제가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굉장히 좀 검찰 특검에게 항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변호인 측에. 그런데 보낸 거는 8시 좀 넘어서 보냈는데 얼마만큼 웃기냐 하면 정유라가 그날 당일에 새벽에 그 검찰과 같이 나가면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인한테 8시 조금 넘어서 통지를 합니다. 문자로. 그런데 그날 새벽 3시부터인가 오전 11시까지 LG U+에서 타 통신사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에러가 나요. 장애가 서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 결과로 정유라가 증인 출석하라 재판장에 나간 이후에 문자가 변호인한테 도착한 거예요. 하늘이 덮고 있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서 변호인들은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너무 전개가 드라마 같아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드라마로 대본으로 써도 이거 좀 욕먹어. 욕먹을 만한 건데. 그러니까 LG U+가 이게 뭐 저도 LG U+ 통신사를 쓰는데 좋을 때가 많아요. 이래서. 그러니까 SK, KT, LG 중에서는 그래도 LG가 조금 더 도덕적이에요. 내가 알고 이게 그래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 가끔가다 이렇게 지연시키고 그러는 게 참 인간적입니다. 딱 필요한 시점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정유라가 변호인단 측이 지금 정유라한테 굉장히 지금 그 강경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정유라 본인은 변호인단 측에 연락은 받는데 만나자고 하는 것을 지금 안 만나고 있어요. 변호인단과 접촉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정윤회가 나서가지고 정유라를 지금 구슬르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윤회가 아빠잖아요. 아빠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아빠라고 알려져 있든 어떻게 됐던 지금 공식적으로 아빠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빠도 내 새끼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어느 쪽을 지금 구슬려고 하는 거죠? 내 새끼 아니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가. 아니 정말 이걸 보면은 정유라를 불쌍하게 뭐 포장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엄마도 버리고 아빠도 버리고 얘도 버리고 쟤도 버리고 그러니까 나라만 정유라를 어떻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지금 보이는 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변호단 자체도 유라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놓는 수마다 정유라는 지금 정말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깜빵 가야 돼 깜빵 가야 돼 깜빵 가야 돼 나는 말할 거야 하는데 안 돼 마거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연락이 안 되니까는 아빠야 나와라 가서 네 딸 좀 어떻게 자갈 좀 채워라 막 그러고 있고 내가 아빠라도 내가 정유라라 그러면 정유라가 내 친딸이면 마누라 너가 가서 고생하고 딸은 살리자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독일 있을 때도 뭐 연락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명종님 딸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는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그 깜빵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 구설수에 나 있는데 딸이 혼자 지금 말하는 그 어린 아이가 혼자 손주하고 둘이서 있는데 네. 걱정돼서라도 어떻게 해서 밀항을 해서라도 독일에 가지 않겠어요? 명종님은? 저는 안 가죠. 왜냐하면 내 딸을 보호하려면 가면 안 돼. 쓸데없는 논쟁인 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케어해줄 사람 사서 보내면 되고요. 변호사가 있고 다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보는데 뭔가 권력을 짱짱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요. 조작도 좀 하고 뒤에서 뭔가 음모를 꾸미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직도 사람들은 박근혜와 최순실과 정유라를 상당히 권력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 보면 음모가 보이는데 반대로 봐야죠. 지금 상태에는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부터가 감옥에 수갑차고 나와서 재판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궁여지책밖에 없는 상태인데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유라가 그런 식의 수작을 한다. 그건 성립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정유라가 해버린 증언이 박근혜 최순실을 이재용까지 한꺼번에 때려잡는 어마어마한 증언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뇌물죄 증거들이 정유라한테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죄가 뇌물죄냐 아니냐가 사실상 10년을 좌우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유라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
라고 하면은 정유라가 자기 일단 살 궁리를 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만한 인물은 못 되는데 구속 수사 받지 않을 수 있고 솔직히 증언을 해 주셔야 보탬이 됩니다라고 설득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차님도 속아 넘어가요. 훨씬 나이가 많이 드신 마차님도.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살모사라 그랬나요? 그거잖아. 살모사가 자기 엄마를 잡아먹는 뱀이 살모사잖아요. 살모사는 그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뱃속에서 알을 부화를 시켜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자기 엄마 몸을 뜯어먹고 나와요. 그게 살모사예요. 살모. 그리고 엄마 모자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살모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를 먹고 엄마를 죽이고 생존하는 새끼. 그러니까 그쪽 전문가분들이 정유라가 저렇게 해서 쟤들이 뭐가 남길까 생각해보면 뒤에 답이 없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정유라 나는 살아야겠다 요거라고 보는 건데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있잖아요. 이거를 득템한 거잖아요. 득템. 우리 생각했을 때 뭐 사무실 조그만 거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사무실들이 청와대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있는 캐비넷을 다 뒤져보겠다는 거야. 전수조사 한다는 거예요. 캐비넷 안에 누가 뭘 넣고 갔는지. 사람이 한꺼번에 쭉 있다가 쭉 빠진 게 아니라 청와대에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핵심 인물들만 빠져나가고 뭐 구속되고 해임되고 이런 방식으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청와대에 뭐 휴일을 제외하고 휴일날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탄핵 국면에서도 출퇴근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뭐를 쭉 뺐다가 쭉 넣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캐비넷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캐비넷을 다 뒤져보겠다는 거죠. 진작 안 한 게 놀랍긴 하고 근데 이런 게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벽을 이렇게 뜯으면 뭐 나오지 않을까도 싶고. 그럴 수 있어. 아. 그래서 일단 뭐 캐비넷도 다 뒤져보겠지만 바닥도 뜯고 응. 간이 칸막이도 뜯고 다 뜯어서 천장도 좀 보고. 그 뜯다가 보면 USB도 나오면 USB 하나만 나와도 이건 300건이 문제가 아니야. 에이가 참. 아니 근데 이런 문건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캐비넷에서 발견이 됐다. 이것도 마치 영화의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지.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지금 이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분은 막장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캐비넷이 딱 하나 등장을 해. 아 말도 안 되게. 창의력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제 김현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장이었으니까 그쪽 분위기를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 말씀은 그게 발견될 리가 없다예요. 누군가가 갖다 놓거나 보관 중이었거나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럴 확률이 높죠. 이게 그냥 버려진 서류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내가 오병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무슨 비서관이에요. 명정경에 다 이렇게. 예. 유비서관 이 서류 좀 파쇄 좀 해주세요. 네, 파쇄하겠습니다. 이쪽 기계 너무 바쁘니까 저쪽에 네. 있는 끝에 있는 기계 가서 파쇄할게요. 그래놓고 요거를 살짝 보관해 놨고 있다가 살짝 집어넣는 방식. CCTV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 돼. 누가 나눴는지.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랬을 것 아니 같아요. 우병우가 그걸 언제 다 파쇄기 돌리겠어요. 다 밑에 아래 사람 시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어. 너무 이거를 자기가 혼자 알고 있기엔 아까운 사람이 우리가 그치. 네,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고요. 네. 청와대 직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일반 직원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 직원들일 확률이 높고요. 일단은 청와대에서 이 서류를 검찰에 넘겼는데 특검에 넘겼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할 때 증거 능력을 또 다퉈요. 증거가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짜 서류냐 진짜냐 이걸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보는 게 그 메모를 쓴 사람이나 서류를 작성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부릅니다. 찾아서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증언을 들어요. 재판정이나 검찰이 그래서 증언을 확보하고 그랬을 때 이게 증거 능력이 100% 확인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직접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이 안 지켜지면 이것도 또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 제출이 됐는데 두고 앞으로 그 특검에서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걸 보면 이제 누가 작성을 했느냐, 누가 남겼느냐 이 서류를 이 부분들을 이제 쭉 탐문을 해갈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특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증거 서류가 직접 증거가 되느냐 간접 증거가 되느냐의 그 판단 기로에 쓰는 거죠. 보니까 뭐 김영환 수석의 자필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분 뭐 자필만 나온 게 아니라 그분 자필은 뭐냐면 이면지 쓴 거예요. 네. 뒷면에다가.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정식 서류 뒷면에다가 이렇게 낙서로 쓴 것도 있고 그 네. 300건 중 일부인 거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서류가 나온 거를 전부 다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사본은 검찰로 보내고 특검으로 보내고 원본은 국가기록물 보관소로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국가기록물 거기에 박근혜 정권의 걸 집어넣을 때 목록 자체를 비밀 문서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밀 문서가 리스트가 없으니까 비밀 문서가 될 수 없겠다 했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국가기록물 그쪽으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원본은 다 보냈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그 300건 발견된 것은 전임 대통령이 지정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대행도 그게 비밀 문서로 해서 봉쇄될 수 없는 그런 서류고요. 현 청와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자료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뭐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되는 자료였는데 검찰에 제출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난리 났어요. 네. 그냥 찝찝한 거야.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에 그 시스템을 사실은 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소한 것까지 다 대통령 기록물로 해서 엄청난 양의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잖아요. 이명박 때는 아예 다 파쇄기 돌려가지고 거의 안 남긴 상태로 나갔고, 박근혜도 아마 엄청나게 삭제해버렸을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넘겨준 게 A4 용지 몇 장이라고요? 네. 근데 그 물려받은 게 없었는데 갑자기 캐비닛에서 300건이. 그래서 여기에 마음에 와닿는 트윗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후욱후욱님의 트윗인데요. 정리정돈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이가 있거든 눈을 들어 청와대를 보게 하라. 맞네. 안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 결과로 정유라가 증인 출석하라 재판장에 나간 이후에 문자가 변호인한테 도착한 거예요. 하늘이 덮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 예.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려서 변호인들은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예. 우주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너무 전개가 드라마 같아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드라마로 대본으로 써도 이거 좀 욕먹어. 욕먹을 만한 건데. 그러니까 LGU 플러스가 이게 뭐 저도 LGU 플러스 통신사를 쓰는데 좋을 때가 많아요. 이래서. 그러니까 SK, KT, LG 중에서는 그래도 LG가 조금 더 도덕적이에요. 내가 알고 이게 그래요. 이게 문자 메시지 가끔가다 이렇게 지연시키고 그러는 게 참 인간적입니다. 딱 필요한 시점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정유라가 변호인단 측이 지금 정유라한테 굉장히 지금 그 강경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정유라 본인은 변호인단 측에 연락은 받는데 만나자고 하는 것을 지금 안 만나고 있어요. 변호인단과 접촉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정윤회가 나서가지고 정유라를 지금 구슬르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유라와 최순실과 박근혜와의 모종의 관계에 의해서 뭔가 목적을 갖고 뭔가 계략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정유라의 널출 발언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반적인 평은 김민석, 김용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냥 덜출 행동이다. 상식적이진 않지만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된다. 그래서 그 김현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리사랑이다. 네. 내 새끼 키우려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게 폴리바게닝 해서 지금 정유라를 구속 신청을 안 한 상태로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유라 문제가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굉장히 좀 검찰 특검에게 항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변호인 측에. 그런데 보낸 거는 8시 좀 넘어서 보냈는데, 얼마만큼 웃기냐 하면 정유라가 그날 당일에 새벽에 그 검찰과 같이 나가면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인한테 8시 좀 넘어서 통지를 합니다. 문자로. 그런데 그날 새벽 3시부터인가 오전 11시까지 LGU 프로에서 타 통신사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에러가 나요. 장애가 서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나요. 근데 명종님 딸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는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그 깜빵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 구설소에 나 있는데, 딸이 혼자 지금 말하는 그 어린 아이가 혼자 손주하고 둘이 서 있는데 네. 걱정돼서라도 어떻게 해서 밀항을 해서라도 독일에 가지 않겠어요? 명중님은? 저는 안 가죠. 왜냐하면 내 딸을 보호하려면 가면 안 돼. 쓸데없는 논쟁인 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케어해줄 사람 사서 보내면 되고요. 변호사가 있고 다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보는데, 뭔가 권력을 짱짱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요 조작도 좀 하고 뒤에서 뭔가 음모를 꾸미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직도 사람들은 박근혜와 최순실과 정유라를 상당히 권력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 보면 음모가 보이는데,
반대로 봐야죠. 지금 상태에는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부터가 감옥에 수갑차고 나와서 재판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궁여지책밖에 없는 상태인데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유라가 그런 식의 수작을 한다. 그건 성립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정유라가 해버린 증언이 박근혜 최순실을 이재용까지 한꺼번에 때려잡는 어마어마한 증언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뇌물죄 증거들이 정유라한테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죄가 뇌물죄냐 아니냐가 사실상 10년을 좌우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유라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유라가 자기 일단 살 궁리를 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만한 인물은 못 되는데 구속 수사 받지 않을 수 있고 솔직히 증언을 해 주셔야 보탬이 됩니다라고 설득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차님도 속아 넘어가요. 훨씬 나이가 많이 드신 마차님도.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살모사라 그랬나요? 그거잖아. 살모사가 자기 엄마를 잡아먹는 뱀이 살모사잖아요. 살모사는 그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뱃속에서 알을 부화를 시켜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자기 엄마 몸을 뜯어먹고 나와요. 그게 살모사예요. 살모. 그러니까 엄마 모자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살모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를 정윤회가 아빠잖아요. 아빠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아빠라고 알려져 있든 어떻게 됐든 지금 공식적으로 아빠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빠도 내 새끼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어느 쪽을 지금 구슬려고 하는 거죠? 내 새끼 아니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가. 아니 정말 이걸 보면은 정유라를 불쌍하게 뭐 포장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엄마도 버리고 아빠도 버리고 얘도 버리고 쟤도 버리고 그러니까 나라만 정유라를 어떻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지금 보이는 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변호단 자체도 유라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놓는 수마다 정유라는 지금 정말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깜빵 가야 돼 깜빵 가야 돼 깜빵 가야 돼 나는 말할 거야 하는데 안 돼 마거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연락이 안 되니까는 아빠야 나와라 가서 네 딸 좀 어떻게 자갈 좀 채워라 막 그러고 있고 내가 아빠라도 내가 정유라라 그러면 정유라가 내 친딸이면 마누라 너가 가서 고생하고 딸은 살리자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독일 있을 때도 뭐 연락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잖아요.